들어갔다! 장태호! 극장골 들어갑니다! 우와! 이거 아까 김학범 감독 얘기한 거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두 명 세워! 두 명 세워! 와! 어이 달순해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김학범 감독님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예, 그 우승 트로피 막 세레머니 하는데 옆에서 막 동네 아저씨처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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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 잘한다. 나 김학범 감독님 너무 재밌어요. 아, 네. 김학범 감독님 예, 귀엽다. 근데 왜 막판에는 선수의 메달을 왜 훔치셨을까요? 막 이렇게 야 내놔 막 메달을 막 수거를 하시던데 아 막 리액션도 그렇고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 근데 김학범 감독님 정말 뭐 진짜 멋진 감독이네요. 그리고 이런 어떤 승부를 펼쳐야 할 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도 진짜 어려운 상황 다 넘기면서 우승까지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보면 저는 이번 대회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김학범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김학범 감독의 뭐 물론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수들 올 더 베스트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 한 명에 의존하는 팀은 아니었으니까 특히 이번 대회는. 근데 그걸 이제 누가 만들어냈느냐를 놓고 보면 김학범 감독의 그 정말 철두철미한 로테이션, 상대에 따른 어떤 맞춤 전략 혹은 교체 카드를 쓰면서 뒤집어 버린다든지 이게 김학범 감독에 대한 어떤 평가 뭐 워낙 또 뭐 김학범 감독이 지난번 아시안 게임 이후에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진짜 많은 좋은 평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경기 대회를 치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구수하기도 하지만 또 막 실제 경기에서는 현실 막 욕도 하시잖아요. 야 잘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만약에 선수단하고 이게 좀 잘 안 맞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좀 부자연스럽다 혹은 너무 좀 이렇게 시대에 안 맞는다 이럴 수 있겠는데 그게 또 팀하고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거죠. 김학범 감독을 이게 보면 이번 대회 조별리그 그다음에 우리가 8강, 4강 결승까지 6경기를 치렀는데 일단 전적은 대단한 건 아시죠? 6전 전승입니다. 전승 우승이에요. 비긴 것도 없습니다. 전승 우승이고 이게 우리가 이번 대회는 또 이 23세 아시아 대회는 역사상 첫 우승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최고는 2016년 준우승이 최고였는데 전승 우승의 역사상 첫 우승이기도 한데 근데 매 경기를 그렇게 우리가 6경기를 전승으로 갔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로테이션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골키퍼 송범근 정도를 빼놓으면 필드 플레이어들은 절반 가까이 바꾸거나 절반 이상 바꾸거나 매 경기를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경기력을 유지했다는 거, 그러면서도 상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줬다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경기가 조별리그보다는 그다음에 8강보다는 4강보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경기력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감독을 평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조별리그 첫 경기하고 나서 어땠어요? 야 이번 대회 좀 어렵겠다 이런 느낌도 솔직히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라인업 한번 싹 바꿔버리더니 경기력이 올라가고 이게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곧 내부적으로 하나 안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선수를 교체로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기가 막힌 어떤 그 투입의 적절성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이동준, 이동경, 김대원을 투입시켰잖아요. 이렇게 이제 선수 교체를 했고 막판에 수비수 한 명을 이제 우리가 지켜내야 되니까 교체 투입을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사실은 이동경이나 이동준, 김대원 이런 선수들은 그냥 당장 주전급 에이스로 놔도 되는 선수고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이동준도 이동경도 김대원도 골을 넣었어요. 네. 근데 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들을 그냥 선발로 딱 넣어가지고 닭주전 시켜가지고 계속 체력적으로 소모시킨다든지 상대에게 수를 익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선수들을 교체로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했어요. 네. 교체로 활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 선수들이 극적인 골을 만듭니다. 네. 이동준 그랬죠? 이동경도 보면 지난번
요르단과의 사실 그 승부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8강 경기. 그때 이동준이 들어가서 경기 끝나기 막판 95분에 말도 안 되는 골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기를 2대1로 잡으면서 4강 가고 결승까지 왔던 건데, 오늘도 이동경이 교체 투입돼가지고 연장 후반에 극적으로 정태욱의 헤딩골을 프리킥으로 왼발로, 그 이동이 진짜 왼발 좋죠. 왼발로 해서 만들잖아요. 왼발로 딱 해가지고 넣어버리는데, 야, 이런 거 놓고 보더라도 와, 교체 카드 진짜 잘 쓴다. 교체 카드 진짜 잘 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동경은 이름도 이동경, 동경이잖아요. 동경, 도쿄. 완전히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나왔는데? 네. 이번 대회 통해서 완전한 인상이네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름 확실히 알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동경 선수가 이름도 확실히 알리는 것 같고, 김학봉 감독이 참 잘 쓴다. 잘 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우리가 어차피 결승행을 확정 지으면서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사상 최초, 세계 최초의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죠. 지었기 때문에 결승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결승에서 우승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닙니다. 그 전 아스날의 명장이었던 아르센 벵거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코 작은 승리도 결코 작은 우승도 없어요. 작은 승리, 작은 우승이란 말은 없습니다. 모든 승리, 모든 우승은 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대회는 말 그대로 올림픽 예선이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하나의 23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대회입니다. 타이틀이 걸려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우승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올림픽 본선이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우리의 능력치를 극대화시켜서 우리의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꾸 지면 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처럼, 이기는 것도 자꾸 이겨야 이기는 것도 습관이 돼요. 우리가 결승에 언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 결승에서 무력하게 싸웁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승리, 모든 우승은 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결승전에서 정말 끝까지 선수들 막 쥐나 오르는데 연장전까지 싸웠던 거 진짜 칭찬해주고 싶고요. 선수로 놓고 보자면 이번 대회 MVP를 원두재 선수가 받았습니다. 원두재. 근데 원두재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한 하나의 발견인 것 같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원두재는. 원두재가 이번 대회 이제 MVP를 받았는데, 사실 뭐 이름값이나 놓고 보면 더 화려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오세훈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원두재 선수는 그동안 이제 일본 무대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일본의 J리그 2부에서 뛰었고 후쿠오카에서 뛰다가 이번에 이제 울산으로 새로운 시즌 앞두고 이제 왔습니다. 울산에 이제 그 포지션이 누구냐면 박용우 선수가 군입대 때문에 그 위가 비었어요. 그래서 원두재 선수를 울산이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는 수비도 보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웬만한 수비적인 위치에서 다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우리가 이번에 6경기를 치르는 동안 실점이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3실점밖에 내주지 않았는데, 물론 정태욱, 이상민 뭐 이런 선, 그 다음에 뭐 이유현도 있고 김진야도 있고 강윤성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수비가 잘한 것도 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쪽 위치에서 원두재가 잘라줬던 게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원두재가 앞쪽 일선에서 잘라주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점률도 낮췄고, 토너먼트는 결국은 수비예요. 수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건데, 우리가 뭐 올림픽 본선을 생각하건 결국은 더 강한 상대랑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본선도 나중에는 뭐 올라가게 되면 토너먼트가 될 텐데, 이런 수비 자원이라고 하는 원두재를 발견한 것도 이번 대회 굉장히 큰 소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번 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의 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김학봉 감독의 스타일, 로테이션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이번 대회 우리가 6경기에서 10골을 넣었어요. 근데 10골을 6명이 나눠서 넣었습니다. 이동준, 이동경, 조규성, 오세훈이 2골씩 넣었고요. 김대원, 정태욱이 1골씩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선수들이 고르게 골을 넣었고 또 고르게 수비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원팀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건데,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숙제 혹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번 대회 엔트리가 23명이었습니다. 23명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올림픽을 다 못 갑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반 정도밖에 못 갈 거예요. 이렇게 고르게 잘해줬지만 절반 정도밖에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엔트리가 23명입니다. 근데 올림픽 본선은 18명으로 확 줄어요. 23명이 이번 대회 엔트리인데 올림픽 본선은 18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5명은 탈락이죠. 이 선수들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5명은 올림픽 본선을 못 갑니다. 그런데 와일드카드가 또 3명을 추가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3세가 넘는 선수들을 와일드카드라는 이름으로 3명을 뽑아요. 그러면 5명 못 가는데 3명 플러스 되면 8명이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원래는 김학봉 감독이 굉장히 뽑으려고 했던 2명의 유럽파가 있습니다. 누구냐? 이강인과 백승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선수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10명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 엔트리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18명.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못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 물론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던 누구라도 올림픽 본선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못 갈 가능성은 누구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꼭 간다, 누구는 꼭 못 간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올림픽이 이제 도쿄올림픽이 여름에 열리는데 어떻게 누구는 무조건 갑니다, 누구는 무조건 못 갑니다. 이걸 누가 얘기해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23명이 정말 잘해서 이번 대회 우승을 한 건데 여기서 진짜 승부가 이뤄지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와일드카드, 그다음에 몇 명 못 들어온 선수, 혹은 이번 대회 조금 잘했던 선수, 못했던 선수 다 합쳐서 김학봉 감독의 진짜 고민과 진짜 승부,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승부가 남았습니다. 18명, 골키퍼 2명 플러스 필드 플레이어 16명이 되는 올림픽 최종 엔트리 18명이 들기 위한 싸움이 진짜 시작된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네. 와일드카드 3명도 지금만 놓고 보면 제 느낌은 요 가운데 코어라인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아요. 코어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포메이션 할 때 최전방 공격수, 2선 공격수, 미드필더, 센터백, 골키퍼. 요 중앙 코어라인 쪽에서 이 와일드카드가 뽑힐 공산이 높은데 이 코어라인 중에서도 제 느낌은 전방 공격수 2선 쪽에는 권창훈이 유력합니다. 권창훈 유력하고 그 다음에 센터백도 한 명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센터백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올림픽 본선은 우리가 아시아 대회에서 만났던 상대보다 훨씬 더 셉니다. 상대. 그러니 수비를 생각한다면 뭐 김민재라든지 지금 우리 김영건이라든지 지금 박지수라든지 정승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중에 한 명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보면 와일드카드로 골키퍼를 막 쓰려고 하는 감독들의 의지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골키퍼가 지금 누가 못한다 잘한다가 아닙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송범근이 대회 베스트 골키퍼가 됐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키퍼는 진짜 수비의 마지막 상대의 슈팅을 막아 세우는 마지막 수단, 마지막 최후 보루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최고의 어떤 선수를 넣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와일드카드를 3장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은 골키퍼를 넣으려고 하는. 다른 데는 예를 들면 못하면 대체가 가능한데 골키퍼는 대체가 안 되니까 골키퍼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골키퍼, 센터백, 전방 공격수 뭐 2선 포함을 하면 권창훈 뭐 이렇게가 좀 뽑히지 않을까 좀 보이는데, 근데 뭐 지금은 누가 떨어질 것 같다, 누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도 도쿄올림픽을 갈 수도 있지만 누구도 도쿄올림픽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